뛰어난 가창력과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여왕이라 불리는 가수 서영은. 2006년 2살 연하의 남편과 웨딩 마치를 올리고 6년 만에 아들 제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잘한다. 예. 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여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엄마라서 힘들고 외롭기도 하다는 그녀. 서영은을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라이브 토크 부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공감 부모이신 서영은 씨의 노래 혼자가 아닌 나로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진짜 많죠. 내 옆에 이렇게 주렁주렁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우린 이렇게 혼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실 공감 부모 서영은 씨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서영은입니다. 세월이 비껴갔네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자, 오늘 우리 영은 씨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상담 전문가 이영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육아 전문 기자이신 양선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말 고민 해결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가 영은 씨를 만났던 게 어느새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으로 드렸었던 네.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네네. 10년이 지났고 주렁주렁 까진 아니지만 한 명의 아이가 주렁주렁 같은 아이가 네. 그 순간 너무 느낌이 빡 네, 오네요. 그렇죠. 네. 하나인데 뭔가 고민거리도 이상하게 많고, 많은, 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5살, 우리 네. 제이 아까 잠깐 이제 화면으로 얼굴을 보긴 했는데, 아빠를 진짜 많이 닮았어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강동원과 처음에 닮았었는데 이제 네네. 어떻게 될지 아유, 이때 이제 또 이때군요. 예. 네. 아, 이뻐라. 세상에. 이렇게 진짜 놀랍게 잘 크는 아이. 네. 누가 봐도 저는 개구쟁이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네. 그런 얼굴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곧 벽을 탈 것 같아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막 목소리도 커지고 네. 행동도 커지고 엄마가 점점 남성화돼가고 있다 막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정말. 하는데 사실 네. 아들 키우면서 이렇게 감성 100%잖아요. 네. 우리 서영은 씨 생각하면 네.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신금을 울리는 발라더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변한 것 같으세요, 본인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슬픈 노래, 정말 감성적인 그런 노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행복한 노래, 그런 노래들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아이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화나는 노래를 하고 있는 듯이 샤우팅하고 계시는군요. 샤우팅을 계속 이렇게 락커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속에 있는 제가 이런 소리가 있었나 싶은 소리들을 막 고성을 지르면서 고성 육아를 하고 있어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얼마나 화면에도 나오고 싶고 네. 노래도 부르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꼬박 한 3년 가까이를 육아에만 전념하셨다면서요. 3년간은 제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거울을 보면은 이게 누군가 싶고 이대로 누군가에 나가는 거 굉장히 민폐 같고 지금도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아직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제가 컨디션을 좀 차렸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활동한 지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이한테는 여전히 엄마가 더 많은 시간 필요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다리신 팬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영은 씨 엄청 미인이시라고 시로기님이 아유, 저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댓글로도 우리 여왕의 귀환을 두 손 들고 지금 환영하고 미인 많이 있습니다. 못 보셨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육아하면서 뭐 스트레스 또 외로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하은마미님도 올라와 주셨고요. 그리고 또 파워맘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라이브 토크 부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EBS 육아학교 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도 다실 수가 있고 질문하기 또 투표하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기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꼭 집에 안 들어가셔도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모바일 톡톡 부모단 인터넷 카페 동탄맘들 모여라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민혁사라님도 너무 반갑고요. 쌍둥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10살 아들 쌍둥이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부터 저희가 오늘 좀 어루만져 드릴게요. 네. 자, 참여해주신 분들을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영은 씨의 고민이 네. 어떤 건지 함께 좀 네. 들어볼까요? 살짝 말씀드렸지만 고성육아 제발 좀 탈출하고 싶고요. 네. 제 안에 있는 그 지킬과 하이드의 하이드가 자꾸만 아이고. 뛰쳐나와가지고 네. 이럴 때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자괴감 들고 이래서 근데 소리 들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유, 저도 그렇죠. 네,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네. 저도 놀랄 정도로 요즘에 소리가 제가 되게 많이 득음을 했어요. 엄청 커졌습니다. 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고성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려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이 키우면서 나는 소리도 한번 안 질러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나랑 너무 다른 아이, 4배에서 나은데도 다른 아이를 키우면서 자괴감을 느끼실 때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이렇게 효능감이 있는 엄마인지, 뭐 내가 정말 모성애는 정말 있는 엄마인지, 나는 엄마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요, 엄마는 외로워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EBS 육아학교 앱에 Q&A 코너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평소에도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엄마로서 괜찮은 엄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던 질문이에요.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가혹한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사는 게 너무 슬프고 몸과 마음이 지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애들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는데요. 아이들이나 남편이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걸 보면 지치고 허무하고 외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들을 보면은요, 이게 좀 상반되지 않으세요? 아, 아이가 어릴 때는 어려서 힘들고 아이가 크면 또 커서 힘들고. 커도 이제 저는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우리는 첩첩산중 네, 이걸 어떻게 아직도 하나요? 멀었네요. 네. 근데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런 거죠. 해도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것 맞아요. 같은 외롭고 지치고 허무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렇죠. 끝이 없는 네.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는 사실 아이가 다 컸을 때까지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요. 양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2아이를 키우셨고. 그죠. 저는 9살, 7살 네. 이렇게 벌써 많이 키웠고 서영은 씨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 있지만 네. 저도 지금도 사실은 힘들어요. 안 힘든다고 제가 이제까지 많은 엄마들을 만나봤는데 네. 안 힘든다고 너무 그냥 즐겁고 마냥 행복해라고만 하는 엄마들 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신생아 때가 가장 힘들긴 했어요. 아이 젖 먹일 때 저희 딸이 되게 좀 예민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2-3시간마다 잠을 깼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저는 일단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생후 한 4-5개월? 네. 그 정도 됐을 때 애들이 낮과 밤이 바뀌더라고요. 새벽에 동 트는데 애가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 하니까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그 어린애를 탁 때리고 나서 자책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신생아 때는 좀 그런 부분 잠을 못 자고 또 나를 그냥 사람들이 약간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는 기계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힘들었고 아이가 좀 성장하니까 이제는 엄마한테 또 많은 역할들이 그냥 좀 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많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수첩도 확인해야지, 또 뭐 끝이 없죠. 알림장도 거는. 해야지, 친구들도 뭐 이렇게 요즘에는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약속도 잡아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엄마들이 주변 엄마들도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그 말씀을 네. 우리는 허투루 들은 거죠. 그런 거죠. 빨리 애가 나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했던 게 우리의 우산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육아라는 건 모든 엄마들한테 이렇게 힘든 과정일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면 그냥 짊어지는 이제 숙명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이제 엄마들이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있을 수,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요거를 하나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네.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일단 아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첫 번째로는 내 아이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네, 넌 누구냐? 넌 누구니, 너? 그러니까 얘가 기질이 어떤 아이인가? 타고난 성향이 내 성격하고 좀 닮았나? 남편하고 좀 닮았나? 아니면 제 3의 성격인가? 네. 이게 여자냐, 남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아이의 정체를 파악하시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나의 정체에서는 내가 어떻게 자랐지? 내가 양육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 성격은 뭐지? 네,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안 맞는구나 맞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아까 지킬앤 하이드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더 짙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엄마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환상을 갖고 있다면 어둠은 짙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폭발하잖아요. 무지무지 폭발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엄마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좀 내 정서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한가, 네. 불안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어머니들의 사회성. 뭐 이런 것도 다른 사람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엄마들은 애들도 안 만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들이죠. 뭐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 선행을 3번을 하거든요. 3번씩이나. 예. 우리 애들은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경쟁적이고 학습 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막 또 쫓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또 남들이 이럴 때 난 연예인인데 남들이 애들이 막 다니면은 너 왜 가만히 안 있어? 혼을 안 내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정말요. 시선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어머님을 있긴 하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마 좀 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진짜 부모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좋은 부모 되는 걸 함께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애를 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하고 계속 이렇게 복화술을 해요. 이렇게 혼내고는 싶은데 남들 앞에서 보세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육아와 관련돼서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들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이는 부부가 함께 낳는데 그렇죠. 육아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실 엄마 책임인 것 같아요. 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사 분담률이나 뭐 양육의 참가율이 세계 그러니까 주요국에서는 최하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리 엄마들은 좀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 있어요. 정말 역할 덩어리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교육도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죠. 또 뭐 아이 친구도 책임져야 되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엄마한테 좀 짊어지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한테 자꾸 슈퍼맘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잖아요. 슈퍼 떼요, 우리. 그냥 엄마 하나 하기도 그럼요. 너무나 힘든데요. 그럼요. 그렇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과정 안에서 나의 행복은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벌써 그 공감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외롭고 자인님, 지쳐요. 네, 라나님, 뭐 아이 키우면서 욱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이 둘이라 참 어렵네요. 해미땡님. 연년생 심정 너무 힘들죠. 이해합니다. 네, 김영주님 저도 이해합니다. 네, 내 자신 안에 막 화가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은요, 질문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께 답해 드릴 거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육아 멘토분들이 다 일일이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표하기는요, 육아 스트레스 가장 심하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보기 읽어주실래요? 네. 육아 스트레스 가장 심하게 느낄 때는 1. 피로가 누적됐을 때 2. 나만의 시간이 부족할 때 3.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아이고 네. 답이 나왔네요. 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이렇게 보면 사실 1, 2, 3, 4번이
다 복합적으로 육아 스트레스인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난히 나는 요때가 가장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영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고 어떤 부분이 제일 좀 힘드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네네. 정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아 예쁘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딱 안녕. 돌아서는 그런 정말 예쁘지만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네.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낳고 나서 보니까 예쁘기는 한데 어떻게 모든 걸 제가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준비가 뭔가 안 된 것 같고 계속 준비를 아직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아이 낳기 전에 살을 좀 마침 또 그때 많이 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낳고 나니까 이제 다 없어진 거죠. 다시 돌아가죠. 모든 게 다 회귀.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사실